자, 여러분 응용수학 강의 4 신호와 시스템의 개념 중에 시스템의 분류에 대한 내용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시스템의 분류, 지금 저희 교재 2장 2절인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선형 시스템의 정의와 중첩의 원리 및 주파수 보존 등 선형 시스템의 특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해요. 선형 시스템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중첩의 원리라는 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형 시스템의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돼 나오는 속성이에요. 저희가 이 중첩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형 시스템이 분석하기에 비교적 수월한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불변 시스템, 얘가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예요. 시불변 시스템. 선형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한 중첩의 원리와 시불변 시스템의 속성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가 선형 시불변 시스템, LTI 시스템을 이라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선형이 리니어 L이고 타임 인베리언트 시불변이 TI예요. 요건 계속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인과 시스템, 안정 시스템, 동적 시스템과 순시적 시스템, 그 다음에 역 시스템, 가역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종류 분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Signals and Systems, 오늘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로 시스템은 입력 신호를 출력 신호로 변형하는 방식, 뭐 수학적으로는 함수에 대한 함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방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학적 뭔가 함수 형식 내지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장치나 기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응용수학 수업이니까 신호와 시스템의 수학적인 모델링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스템은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신호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신호 자체도 벌써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함수에 대한 함수가 되는데, 이런 거를 함수에 대한 함수를 범함수, functional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추의 위치가 있고, 이제 이 추의 위치가 이제 출력이고, 그 다음에 이 입력, 어떤 이 판때기가 판때기의 위치가 입력이라고 하면 판때기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 주면은 추가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데, 판때기 입력 위치를 다양하게 바꿔주는 이런 입력 신호에 대해 추의 위치인 출력 신호가 이렇게 달라지는 추와 스프링 시스템,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출력은 이제 나가는 물, 입력은 들어오는 물,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입력 들어오는 물의 신호에 대해서 출력 나가는 물의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결정짓는 이런 탱크 시스템, 물탱크 시스템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휴대폰 시스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모두 여기서는 시간인데 뭐 시간이나 공간 등에 대한 어떤 함수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그거에 대한 출력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함수에 대한 함수, 범함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시스템은 연속 시스템, 이산 시스템이 있는데, 뭐 지극히 자연스럽게 연속 시스템이라는 거는 입력과 출력이 모두 연속 신호인 시스템이 되겠고요. 이산 시스템이라는 거는 입력과 출력이 이산 신호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연속 신호가 들어와서 연속 신호가 나가면은 얘는 연속 시스템인 거고요. 얘를 continuous time, 연속 시간 시스템이다, CT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산 시스템은 입력이 뭔가 이런 샘플들이 들어와서 출력도 뭔가 시간에 대해서 이산적인 이런 샘플들이 나가는 그런 discrete time, 이산 시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의 이제 종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선형성을 만족시키는 선형 시스템이냐 아니면 선형성을 만족시키지 않는 비선형 시스템이냐 요거를 이제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형 시스템은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시스템이에요. RLC 회로 여러분 이번 학기에 아마 회로 이론에서 배우실 텐데 RLC 회로 같은 게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럼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얘가 x1 입력 1이에요. 1번 입력에 대한 출력이 그리고 y1이에요. 딱 시점 1, 시간 1에서 샘플 1짜리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0이 들어가는 그런 입력에 대해서 딱 그 시점에 그대로 출력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딜레이 돼서 그 다음 시점에 또 똑같은 출력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시스템이 출력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 신호 x2에 대해서는 이 출력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중첩은 뭐냐면은 입력 두 개 x1과 x2를 더해 주거나 아니면 각각에다가 어떤 상수배를 곱해준 그런 출력을 만들어서 그런 신호를 만들어서 입력으로 넣어줄 때 그 입력에 대한 출력은 그대로 각각을 입력으로 넣었을 때의 출력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상수배를 곱해주고 더해준 그런 성질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중첩의 원리가 성립되는 시스템이 그대로 선형 시스템의 정의인 것입니다. 즉 y2 equal 자, 시스템을 S라고 얘기를 하면요. y2 equal 뭐냐? 여기 y1이라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y1인데 다시 여기다 써볼까요? y1 더하기 y2인데 지금 y2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그냥 새로운 new y는 이렇게 쓰는데 얘 equal 뭐냐? 2 곱하기 y1이 뭐였냐면은 뭐냐? x1 입력에 대한 시스템 출력 플러스 s x2에 대한 시스템 출력 요렇게 요걸 만족시키는 얘가 근데 뭐예요? y가 뭐예요? y는 x1 곱하기 2 플러스 x2 입력 이 입력에 대한 시스템 출력 그러니까 개별 입력들을 더해가지고 시스템에 통과를 시키나 아니면 각각의 것을 통과시킨 출력들을 그렇게 더해주나 요거랑 요거가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선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중첩의 원리를 만족시켜주는 시스템인 건데요.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좀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입출력 관계가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선형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결국 이제 수식을 좀 봐야 돼요. 방금 써드린 수식 y는 그 알파 x1 플러스 베타 x2의 어떤 시스템 출력 equal 알파 sx1 플러스 베타 sx2 요걸 만족시켜주는 시스템 S는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요 하나의 수식을 두 가지 성질로 쪼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요 관계가 요 덧셈에 대해서 만족되는 그런 얘기 그런 이야기를 그것만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걔를 가산성이라는 성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S라고 썼던 걸 여기선 H라고 쓰고 있는데 X1에 대한 시스템 출력 HX1이 Y1이고 X2에 대한 시스템 출력 HX2가 Y2일 때 HX1 플러스 X2는 HX1 플러스 HX2 equal Y1 플러스 Y2 요걸 만족시키는 가산성 영어로 additivity라고 합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 배수, 상수계수 배를 곱하더라도 그거를 미리 곱하나 출력 구한 다음에 곱하나 똑같은 hx를 y라고 할 때 h알파x는 알파 hx랑 똑같은 요거 동차성이에요. 호모지나이티 여기 있죠. 호모지나이티라고 하는데 요거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선형성이 성립된다, 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첩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형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바로 요 수식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수배를 곱한 거 그리고 덧셈한 거 이런 연산을 다 보면 생각해 보면은 선형적인 연산이라고 많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x1과 x2 이런 게 있을 때 각각에다가 뭐 알파와 베타라는 이런 벡터를 이렇게 곱해준, 이렇게 벡터 내적시켜주는 행렬 곱으로 제가 써놨는데 이렇게 곱해주는 그런 연산에서 도출되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연산 이거 선형대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연산이죠. 그래서 이런 선형대수학적 연산 느낌의 이런 수식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선형 함수들은 이 애디티비티, 동차성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뭐 만족이 되는 그런 거랑 이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선형성의 수학적 정의를 봤습니다. 가산성을 만족시키고 동차성을 만족시키느냐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식으로만 이해하면 그게 충분히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선형 시스템과 비선형 시스템을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선형 시스템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비선형 시스템의 사례들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들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X축에 지금 XT라고 돼 있고 Y축에 Y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 값에 대한 출력 값인데 엄밀하게는 우리 신호 입력들은 이 xt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달라지는 또 함수고 yt도 그 시간에 대해서 달라지는 함수인데 요 그림상에는 그 각각 함수들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다만 어떤 특정 시점 t에서의 함수값이 어떤 값일 때 그에 대한 출력 함수값이 어떻다 이런 거를 지금 시스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지금 그림으로 그려준 것인 건데 특정 시스템마다 그런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리미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함수값이 어떤 특정 그 입력값이 어떤 특정 값 이상으로 돼봤자 출력은 그냥 계속 한정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리미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를 지금 이 그래프를 우리가 좀 더 입력 신호 출력 신호스럽게 그려보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인파가 들어왔는데 리미팅 밸류가 리미팅이 되는 값이 여기라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지금 xt인데 그러면 우리 리미터 시스템에 대해서는 리미터 출력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미팅 밸류 요 값 이상으로는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 이상 들어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입력값들은 그대로 그냥 제한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또 여기서도 제한이 되고 하는 이런 모양 출력이 나오는 시스템이 이런 리미터 시스템이죠. 이 출력 입력 관계가 그리고 그대로 요 그림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요런 지금 시스템 입력 출력 관계 그래프 읽는 방법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잘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 함수에 대한 그래프랑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시스템 예를 들 수 있는 게 포화기. 얘도 비선형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요 리미터 시스템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얘는 그럼 리니어 시스템인가요? 아닐까요? 얘는 중첩성을 만족시키는지를 따져보면 되죠. 중첩이 성립될까요? 예를 들어 또 하나의 선형 그 사인파 얘를 놓고 생각을 해보죠. 요런 애를 또 하나 이거가 하나 더 두 번째 입력 신호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얘네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 둘을 더하면은 뭔가 이런 애가 나오겠죠. 근데 더해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 파란색이 그대로 이 리미팅 값을 넘어가는 순간 이 포화가 돼버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초록 입력은 얘는 이거 단독으로만 넣었을 때는 리미팅이 아예 안 돼요. 그럼 얘는 단독으로 넣었을 때는 그대로 통과하는데 미리 더해 놨을 경우에는 통과를 못하게 되는 측면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미리 더해가지고 입력을 하는 경우랑 각각의 출력을 구해가지고 더하는 경우랑 값이 다를 겁니다. 이 리미터는요. 얘는 비선형 시스템인 거예요. 포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기. 얘도 보면은 입력값이 이렇게 커져도 출력값은 많이 커지지가 않고 결국은 리미팅이 됩니다. 근데 점근적으로 리미팅이 돼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예시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각각의 예시 신호들 뭐 x1, x2를 만들어서 x1, x2 만들어서 개별적인 y1, y2 한번 따져보시고요. 요 포화기 이 관계, 입출력 관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x1 플러스 x2 요거 가산성 만족시키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얘의 시스템 출력, 얘의 시스템 출력이 과연 y1 플러스 y2랑 같은지 절대 같지 않을 겁니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히스테리시스 회로라는 건 좀 여러분 전자기학에서 뭐 자성 관련해서 배우든지 할 때 나오는데 얘는 이 그 관계도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x 값에 대해서 두 가지 출력 함수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상한 좀 그런 거거든요. 얘는 사실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의 양상에 따라서 얘가 나갈지가 달라지는 뭐 그런 관계도를 나타내는 건데 얘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뭐 당연히 뭐 생각해보면 비선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비선형 시스템의 예시를 봤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비선형 시스템의 입출력 관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입력 신호, 출력 신호를 만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보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처음에 중첩 만족되느냐 안 만족되느냐 따져보면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조심스럽게 따져보는 연습을 이제 이 예제를 풀어보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지금 이상적인 다이오드 회로 시스템인데 수식을 가지고 선형성을 만족시켜 주는지 아니면은 방금 봤던 그런 입출력 관계도를 가지고 생각을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이오드 회로는 워낙 그 관계도 측면에서의 그 정의가 우리가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죠. 그래서 다이오드 회로는 입력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출력값이 그 값이랑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데 입력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그냥 0으로 출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는 시스템이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런 어떤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은 지금 입력 신호 x1은 요런 사인파고 입력 신호 x2는 얘를 그대로 부호만 바꿔준 그런 사인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그러면은 x1은 그냥 sin t, sin pi t 뭐 이렇게 하고 x2는 마이너스 sin pi t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얘는 출력이 어떻게 돼요? 자, 출력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통과하고 0보다 작은 부분은 0으로 돼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출력 0보다 작은 부분은 0,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통과. 자, 그래서 얘네 둘을 개별적으로 입력시킨 것의 출력, 즉 y1 더하기 y2는 이런 모양인데 얘 둘을 합쳐버리면은 뭐예요? 그냥 0이죠. 합친 다음에 출력시키면은 0만 나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y1과 y2의 합은 이 둘의 합 h의 x1 플러스 x2와 다릅니다. 선형성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아주 생각해보기 좋은 발례를 잘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선형적이 아닌 게 선형성을 만족시키지 않는 게 좀 뻔한 그런 시스템들은 이런 발례를 찾아서 확인을 하는 게 좀 편한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보통 선형성을 만족시키는 시스템들은 이 그림상에서 관계가 선형적으로 직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례를 찾아서 생각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수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계속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판별하는 선형성을 판별하는 스킬을 좀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시스템은 가산성은 성립하는데 동차성은 성립하는지 그건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보죠. XT, 자, 입력 신호 XT와 이제 YT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YT equal 다이오드 회로에 대해서 수식으로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T,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라는 상수 개수를 이렇게 도출된 출력 Y에다가 곱해준 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뭐랑 같아야 돼요? 이 안쪽에 곱해준 거랑 같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바깥에다가 곱해준 거는 equal 알파 max xt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봅시다. 자, xt를 뭐 그냥 플러스 5라는 상수를 해보고요. 알파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xt가 플러스 5가 됐을 때 알파를 곱해주면은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5가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다이오드 회로에 대입하기 전에 알파를 곱해준 것의 출력은 얘는 0이 돼버리는데 근데 다이오드 회로의 출력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곱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네요. 그러니까 동차성도 성립하지 않네요. 자, 요런 걸 또 체크해 보면서 지금 다이오드 회로에 대한 수식도 한번 써보고 했는데 요런 걸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수식도 써보고 발레도 찾아보고 등등 하면서 선형성을 좀 신중하게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연습을 해보고 또 실시간 수업 시간 동안에 문제도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제는 근데 뭐 저희 수학 얘기보다는 막 회로 얘기가 좀 나와야 될 수가 있어요. 어차피 그 회로 얘기는 회로 이론에서 배우니까 저는 그냥 이미 알고 있는 RC 회로에 대한 식을 그냥 바로 쓸게요. 캐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C가 이게 이제 회로의 출력인 셈인데 VC의 DT 플러스 RC분의 1 VC equal RC분의 1 입력 전원인 VS 이런 수식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공부한 것대로 이 회로의 식을 만들어 보면 이런 1궤도 미분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VS가 입력이니까 요거 대신에 X라는 기호를 쓰고 VC가 출력이니까 요거 대신에 Y를 쓰면은 Y 프라임 플러스 RC분의 1 Y equal RC분의 1 X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연산이 뭐예요? 상수계수 곱해주는 거, 자기들끼리 더하는 거, 그 다음에 미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x1에 대한 출력이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x2에 대한 출력이 y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x1과 y1은 요 식을 만족시키고 x2와 y2도 이 식을 만족시키면은 그 두 경우 x1에 대한 경우, x2에 대한 경우 이걸 이렇게 써본 게 x1에 대한 경우고 y2에 대한 경우 rc분의 1 y2에 대한 경우 플러스 rc분의 x2인데 이 두 식을 그냥 그대로 그냥 다 통째로 더해버리면 그때 이 이퀄이 그대로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좌변은 좌변끼리 더해버리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버리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등호가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근데 그렇게 더한 게 뭐예요? 요거를 그대로 더해버리면은 equal rc분의 1 곱하기 x1 플러스 x2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출력을 구한 게 각각의 출력을 구한 얘네 둘의 합이랑 똑같다는 게 나오네요. 즉 가산성 성립 OK가 확인되죠? 똑같이 여기 이 등호에다가 x1에다가도 알파벳을 곱하고 y1에다가도 알파벳을 곱해서 대입해 보세요. 등호가 여전히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성립합니다. 그래서 동차성도 OK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놓은 다음에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 입력과 이 출력이 대응된다고 가정을 해놓은 상황에서 입력 두 개를 더했을 때도 여전히 등호가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입력에다가
입력과 출력의 각각의 알파를 곱해도 이 그 시스템을 의미하는 수식 자체가 여전히 등호가 성립하는지 그런 걸 체크해서도 이렇게 선형성을 만족시키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성이라는 게 중첩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주파수 보존이라는 속성이 있어서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직은 주파수가 왜 중요한지 지금 우리 응용수학이라는 수업 안에서 왜 중요한지를 알기는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일단 짚고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입력 신호로 어떤 지수함수가 들어왔어요. 얘가 복소지수함수예요. 사실은 요 S가 복소수라서 그래서 복소지수함수인데 복소지수함수 전자수학에서 배우셨겠지만은 결국은 equal cosine st 그 다음에 플러스 sin, j sin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연파가 될 수 있는데 선형 시스템이고 리니어 그 다음에 시불변인 시스템을 통과하면은 이런 코사인과 사인이 주파수가 이 s가 결국 주파수와 관련이 되는데 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주파수가 보존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은 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애매하지만 어쨌든 차차 이걸 확인을 해가 할 텐데 그러면은 이런 정연파가 들어오면은 LTI 시스템은 얘를 어떻게 하느냐 시간축상으로 평행이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얘를 평행이동을 시킬 수 있고 또 진폭을 막 더 느리거나 아니면은 더 좁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파수를 바꾸지는 않아요. 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그냥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linearity, 선형성 얘기 다음에 중요한 것이 time invariance, time invariant. TI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LTI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LTI 시스템을 보는 건데 linearity 그리고 time invariance 이 두 가지 성질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불변, 즉 time invariant, 시불변성이 만족되는 시스템은 뭐냐?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시간에 상관없이 같은 입력에 대해선 같은 출력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불변 시스템은 요 입력을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출력도 그대로 평행 이동되는 게 시불변 시스템이에요. 시변 시스템은 입력이 평행 이동되면 출력이 아예 달라지는 게 시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불변 시스템 같은 건 어떤 거예요? 뭐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다고 했을 때 아침에 거나 저녁에 거나 똑같은 통화 품질이 유지가 되면은 걔는 시불변 시스템이 되는 거고 혹시나 아침에 걸었을 때랑 저녁에 걸었을 때랑 통화의 품질이 다르다면은 걔는 시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장치들, 기기들 이런 시스템들은 시불변 시스템이기를 바래요. 어떤 시점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뭔가 출력이 달라진다면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그냥 시불변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불변 시스템에 대한 수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시간 t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t0만큼 하면은 그대로 출력도 t0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이런 시스템 h를 time invariant 시스템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불변성을 체크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제 2-6번 보면요. 또 미분 방정식이 지금 시스템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xt라는 입력에 대해 yt 출력이 요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래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시불변이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일단 xt를 평행 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일단 yt도 평행 이동이 됐다고 쳐봅시다. yt도 평행 이동이 됐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yt 대신에 yt-t0 그 다음에 그걸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xt-t0 그 다음에 dyt-t0 그 다음에 dt 플러스 근데 at 제가 쓰다가 좀 자리가 모자라네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쪽 편에 at 그 다음에 yt-t0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xt에도 xt 대신에 xt-t0를 대입했고
yt더라도 yt 대신에 yt-t0를 대입했는데 이렇게 바꿔준 요 수식이 등호가 계속 여전히 성립하느냐, 이거가 계속 등호가 성립되면 얘는 시불변 시스템인데 차이가 뭐예요? 이 at라는 게 차이죠. at라는 값이 시간에 대해서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얘가 상수면은, 요 b처럼 얘도 상수면은, 그러면은 이 등호가 이게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이게 성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뭐 미분이란 연산은 시불변 연산이거든요. 그죠? 도함수가 시간이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그대로 도함수도 평행이동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덧셈도 마찬가지죠. 평행이동된 거 2개 더하는 거 그대로 전체 덧셈 합도 평행이동된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at라는 것만 상수가 되면은 시불변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따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불변 시스템이냐 아니냐, 평행이동을 시킨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여전히 시스템의 수식이 성립하느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성질들을 다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출력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에 대한 출력은 0.5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출력은 진폭이, 어떤 정연파 입력에 대해서 진폭이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즈가, 그러니까 6분의 파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새로운 입력 2 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4 코사인 오메가 제로 t-2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출력을 계산을 해보면요, 각각 항들에 대한 출력을 계산해서 그거를 더해도 되는 거죠. 자, 2 사인 오메가 제로 t의 출력은 어떻게 됐어요? 진폭이 반으로 주니까 2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근데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 요런 페이즈 평행이동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 코사인 오메가 제로 t-2는 4가 진폭이 반으로 줄어야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LTI 시스템 우리 주파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t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를 미리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 항과 요 항이 결국 더해지니까 그냥 플러스도 써줄 수가 있겠고요. 진폭이 반으로 된 거, 그 다음에 코사인 붙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 t, 사실은 이게 오메가 제로 t를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를 풀면은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였던 거잖아요. 요거에다가 근데 그대로 역시나 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붙이면 되니까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2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이제 출력 y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선형성과 시불변성을 다 봤고요. 이제 나머지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과성,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causality, cause와 result, cause와 result의 대응이 되는 causal 시스템과 non-causal 시스템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드시 입력이 들어온 후에야 출력이 나간다. 그걸 만족시키면은 causal 시스템인 거예요.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출력이 나올 이유가 있어야만 출력이 나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입력 인가 전에는 출력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이 causal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들어온 그 이후 시점에, 그러니까 첫 입력 신호가 들어간 그 이후에만 출력이 나오는 이런 게 causal 인과 시스템이고요. 비인과 non-causal 시스템은 입력이 들어오기 전 이미 마이너스 1에도 뭔가 출력이 나오고 있으면 non-causal 시스템입니다. 비인과 시스템인데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상 비인과 시스템이라는 거는 없죠. 뭔가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막 미리 하긴 그런 건 비인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먼저 뭐 갖다 준다든가 하는 거는 non-causal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어떤 우리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은 causal 시스템입니다.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아무 동작이 없어요. 이것도 인과 causal 시스템, non-causal 시스템도 한번 판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기 전에 출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따져보는 거죠. 지금
입출력 관계가 다음과 같은 두 시스템 중 어느 것이 인과 시스템인지를 판별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자, XT가 입력 신호입니다. 입력 신호인데 얘가 이제 뭐 함수가 그냥 뭐 단위 계단 함수 같은 걸 대입을 해보죠. 단위 계단 함수. 그래 놓고 얘가 이제 XT다. 그럼 출력도 계단 함수처럼 시점 0 이후에만 어떤 값을 가지는지 0이 아닌 값을 가지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동일한 XT에 대해서 t부터 t- 대문자 t까지 적분을 한 t부터 여기가 t라고 그러면은 t부터 뭐 어떤 대문자 t까지 t- 타우까지 t- 대문자 t까지 여기까지 적분했다고 치면은 자 t가 소문자 t가 0보다 작은 기간 동안에는 계속 0입니다. 그죠? 이 구간을 적분 구간을 요쪽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동시켜 오면서 적분을 해오고 있다면은 소문자 t가 0보다 커지는 순간부터 그제서야 y1t가 출력이 나오겠죠. 근데 y2t는 어떻게 돼요? t보다 대문자 t만큼 작은 부분 여기까지도 적분을 하지만 거기다가 아니죠. 플러스 2분의 t 요만큼 요 구간을 절반으로 줄일까요? 요거를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면은 그러니까 적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적분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소문자 t가 예를 들어 여기쯤 있는데 소문자 t가 여기쯤 있는데 적분 구간의 영역은 요렇게 된다고 쳐요. 그럼 소문자 t가 아직 0보다 작은 시점에서 벌써 적분 구간이 0보다 커지는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은 출력 y2t는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죠. 얘는 non-causal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 시스템 종류는 stable, 안정한 시스템이냐 unstable, 불안정한 시스템이냐 입니다.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거는 시스템 출력이 그냥 폭발해버린다, 발산해버린다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정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입력이 유한하면은 유한한 입력에 대해서는 출력도 유한하다. 안정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입력이 무한하게 들어왔는데 출력도 무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다만 입력이 유한할 경우에 출력도 유한하다. 그 정도 조건을 만족시키면 안정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 이렇게 쭉 이건 단위 계단 함수가 되겠죠. 단위 계단 입력이 들어왔는데 출력이 쭉 상승하다가 뭔가 수렴하는 경우 이런 거는 안정 시스템인데 출력이 계속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은 발산하겠죠. 결국 즉 불안정 시스템인 거죠. 얘도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텐데요. 자, 얘는 적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 신호를 적분한 거예요. 우리 똑같이 또 단위 계단 함수를 입력으로 대입을 해볼까요? 그래서 좀 더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이번엔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단위 계단 함수는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요런 건데 얘를 이제 어디서부터 적분해요? 0부터 적분하는데 소문자 t까지 적분합니다. 근데 이 소문자 t가 결국은 yt에 대해서 쭉 계속 이제 커져 나가겠죠? yt의 소문자 t가 계속 커져 나갈수록 이 적분 구간의 넓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직선으로. 그래서 출력 함수는 요런 단위 램프 함수가 나옵니다. 이게 출력이죠. 램프는 어떻게 돼요? 입력 자체는 계속 유한한 입력이 들어오는데 출력은 무한히 발산을 하겠네요. 얘는 불안정 시스템인 거죠.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순시적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뭐냐면은 출력이 현재의 입력에만 의존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온라인 시스템 내지 메모리리스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는 거죠. 이전에 들어온 입력이 뭔지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현재 입력에 대한 그 출력만 바로 나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 y는 at, ax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현재 값에 대해서 그냥 바로 a배만 곱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메모리 없는 거죠. 이런 게 순시적 시스템의 예시고요. 그 다음에 동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출력이 현재 입력 및 과거의 입력 내지 출력에 의존을 하는 그런 게 다이내믹 시스템, 동적 시스템입니다. 뭐 적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동적 시스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역 시스템, 비가역 시스템 이런 것도 따져볼 수 있겠는데요. 역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랑 똑같은데 역함수 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역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든 출력이 그러니까 자기 입력이랑 1대1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똑같은 다른 입력에 대해서 똑같은 출력이 하나가 나온다면은 이 출력값을 시스템의 역 시스템의 입력으로 대입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지 얘가 나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역 시스템이라는 거는 입출력 관계가 1대1 관계를 만족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 정수 시스템과 분포 정수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뭐 수십 년 이 관련 뭐 시스템 공부를 했지만 자주 그렇게 크게 쓰이는 개념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짚을 텐데 집중 정수 시스템은 물리적 특성이 한 점에 집중된 것으로 간주 가능한 뭐 그런 시스템이고 분포 정수 시스템은 물리적 특성이 공간에 분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시스템이래요. 자주 쓰이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냥 크게 유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중요한데요. 단일 입출력, 다중 입출력 시스템 요거는 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봤던 뭐 RC회로 봤었는데 입력 전원 VS고 출력이 VC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입력 하나 출력 하나 이 경우에는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해서 단일 입출력인데요. 뭐 자동차 같이 입력이 핸들도 있고 악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서 멀티 인풋인 시스템에 그리고 아웃풋도 방향뿐만 아니라 속력 뭐 방향 속도 이건 교재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속력 방향 등등이 나오는 멀티 아웃풋은 다중 입출력 시스템, 미모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 시스템을 분류하는 여러 기준을 배웠는데 이 시스템 y는 x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진폭 변조 시스템, 진폭은 앰플리튜드고 그 다음에 변조는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얘를 붙여서 AM이라고 하거든요. 진폭 변조 시스템이라는 게 AM 라디오의 그 AM입니다. 아무튼 입력 신호에다가 코사인을 곱해가지고 그걸 y로 출력을 해내는 건데요. 먼저 선형적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자 x1t가 y1t 출력을 내는데 얘는 x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오메가 제로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x2t는 y2를 출력을 하는데 x2 코사인 오메가 제로 t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x1과 x2에다가 각각 알파와 베타라는 상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해가지고 가산성과 동차성을 다 한꺼번에 체크하는 요 수식을 보죠. 이렇게 더한 애에다가 여기다가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알파 y1 더하기 베타 y2 즉 알파 x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베타 x2 코사인 오메가 t 요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체크해 볼까요? 요 등호는 당연히 이거 프로 쓴 거니까 성립하는데 성립하네요. 어떻게 알아요? 분배 법칙 가지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요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큐에 가산성과 동차성이 잘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진폭 변조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불변 Time Invariant 얘는 성립할까요? xt를 시간에 t 대신에 여기 모든 자리에 t 대신에 t-t0를 대입하면 등호가 계속 성립하나요? 여기 x1도 평행이동하고 x2도 평행이동하고 t 대신에 t-t0를 대입하고 여기도 이제 y에다가도 그 평행이동 그걸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xt에 대해서 여기 안에 xt 대신에 요 xt 대신에 xt-t0를 대입해야 돼요. 그죠? 근데 yt에 대해서는 yt-t0를 대입해야 돼요. yt-t0는 풀어서 쓰면은 이 우변, 얘와 같은 좌변의 모든 t 자리에 t 대신에 그 t 대신에 t-t0를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t-t0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에다가도 t-t0를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x에만 t-t0를 곱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제로 t라는 걸 곱하는 것 자체는 이게 시스템이 이걸 곱한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얘네 둘이 같나요? 다르죠? 그래서 이 진폭 변조 시스템은 두 번째 타임 인베리언트 측면에서는 시변 시스템, 타임 베리잉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있었죠?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냐, 스테이블하지 않은 시스템이냐, 안정성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안정성은 성립하죠? x가 유한한 시스템이면은 당연히 그냥 코사인을 곱해도 여전히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인과성은 x가 0이 아닌 값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되어야 곱하는 거니까 x가 0이면은 계속 출력도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인과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순시적 시스템이냐 뭐 동적 시스템이냐. 메모리 있어요? 아니죠. 지금 현재 출력에다가 그냥 그 대응되는 코사인 값만 곱해주는 거죠. 얘는 순시적 시스템입니다. 또 뭐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뭐 분포라든가 단일 입력 뭐 그거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단일 입력의 단일 출력이니까 시소 시스템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엔 이산 시스템인데 얘는 yn equals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의 xk를 더한 그런 누산기 뭐 이산 시스템에서의 적분기 뭐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얘는 먼저 선형성을 따져볼까요? x1에 대한 쭉 다 시그마를 취해준 게 y1이고 x2를 다 시그마 취해준 게 y2라고 하면은 x1 신호와 x2 신호를 다 더해가지고 역시나 알파 x1 더하기 베타 x2 이렇게 해놓고는 요 k 이렇게 k 해놓고 이걸 시스템에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시그마를 이렇게 더해줬다는 거죠. 근데 이 시그마 어차피 분배 법칙처럼 넣을 수 있고 각 항 앞에다가 따로 쪼개가지고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도 시그마 앞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연산을 가지고 알파 시그마 x1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시그마 x2 이렇게 그냥 쪼갤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럼 뭐예요? 시그마 x1이 y1이었잖아요. 즉 알파 y1 그 다음에 베타 y2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상수배하고 더해준 거에다가 누산기를 적용한 거나 각각의 누산기 적용한 걸 더한 거나 등호가 잘 성립하죠? 그래서 얘는 선형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변인지를 따져봐야겠죠? 시불변. 역시나 또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보시죠. 그래서 두 번째 시불변성 타임 인베리언스를 보면요.yn에 대해서 기준으로 얘기를 합시다. yn은 여기 써 있는 대로인데 n 대신에 n-n0를 집어넣어서 평행 이동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평행 이동된 식을 풀어서 써보면은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n0까지 xk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근데 어차피 시작항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뭐 그걸 따지는 의미가 없고요. 끝나는 항만 똑같이 n-n0에서 끝나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써도 그게 똑같이 성립합니다. 다시 시그마를 그대로 k equal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n까지 쓰고요. x 안에 k-n0를 여기 마이너스 n0를 여기로 가져와도 끝나는 항이 n부터 n을 여기 k에 대입하면 n-n0로 시그마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나 등호가 성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입력 신호에 마이너스 n0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을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게 출력을 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랑 결과적으로 똑같다 하니까 타임 인베리언트 시불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잘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안정성 얘기할까요? 순서는 뭐 꼭 설명드린 순서랑 달라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 시스템은 안정적일까요?
유한한 시스템 입력이 계속 들어온다 하더라도 111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은 누적되다 보면 이게 무한대가 돼버릴 수가 있겠죠. 유한한 입력에 대한 무한한 출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불안정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불안정 시스템. 그 다음에 인과성. XK 입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누산한 그 적분한 것이 어차피 0이죠. 당연히 얘는 인과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일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역 시스템이냐. 자, 사실 얘 그 누산기 보면요, 그러니까 그 뭐 단위 계단 같은 거는 이 램프가 나오고 뭐 약간 이런 지금까지 들어온 입력을 쭉 다 더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더한 입력이 그런데 뭐가 들어오느냐, 이게 결국은 어떤 특정 순간에 딱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입력이 뭔가 달라지면 출력도 무조건 달라져야 돼요. 즉 특정 입력에 대한 특정 출력의 1대1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역 시스템이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시스템의 분류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어떤 특정 시스템이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냐 이런 걸 다 따져볼 수 있고 이런 연습을 몇 가지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계속 신중하게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연습을 좀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 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